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톡커피 운영하는 김인환입니다. 주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자를 꿈꾸는데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20년 전에 삼성전자를 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들 해보시죠. 그럼 현재 지금 앞으로 20년 뒤에 삼성전자 같은 종목이 될 수 있는 종목을 찾는다면 여러분도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있겠죠. 따라서 오늘은 저와 같이 앞으로 그런 종목이 될 만한 종목이 없을까 한번 발굴하는 차원에서 저와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영상을 100만 명 이상이 시청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공부라고 생각하시고 종목 추천이 아니라 공부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분석한 그 내용을 가지고 20년 전에 삼성전자를 찾는다. 그리고 5년 이내에 5배 이상의 상승이 가능하다. 그런 종목이 될 수 있나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시죠. 자, 먼저 이제 간단하게 시작을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99년에 얼마였느냐 이걸 한번 소개를 할게요. 삼성전자가 99년에 5,000원짜리 주식이 한 6만 원 정도 했습니다. 6만 원. 여기까지 삼성전자 6만 원인데 이때 6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 현재 오늘 25년 7월 30일 현재 삼성전자는 100원짜리 주가가 72,600원 정도 마감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99년 1월 달에 삼성전자 액면가 5,000원짜리 주식이 62,000원이었죠. 그런데 7월 30일 현재 액면가 100원짜리 주식이 73,500원에 마감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5,000원 기준으로 환산을 해보면 한 25년 지나서 나 보니까 62,000원짜리 주식이 367만 5천원짜리 주식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한 25년 동안 59.2배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1,000만 원을 묻어뒀다면 99년도에 여러분은 한 6억 원 정도의 돈이 되었을 겁니다. 사실 그때 저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1,000만 원을 투자하려면 얼마든지 투자를 할 수 있었고 그냥 모르는 채 하고 묻어둘 수도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25년이 지난 다음에 삼성전자는 1,000만 원이 6억 원의 결과물을 냈습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삼성전자가 급등했을까요? 그걸 한번 보면 되겠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종목을 저와 함께 찾아보는 겁니다. 그런 종목이 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라는 거죠. 아직도 그 종목은 계속 만들어지는데 그 내용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삼성전자의 매출 실적을 한번 볼까요? 98년도에 삼성전자는 매출이 20조였습니다. 20조. 그리고 영업이익은 3조 1천억, 순이익이 3,100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1년 뒤에 26조에 순이익이 3조, 그 다음에 2004년도에 57조 매출에 순이익이 10조, 그 다음에 2009년도에 138조 원 매출에 순이익이 10조, 2020년도에 236조 매출에 순이익이 26조, 그리고 작년에 24년도에 매출이 300조에 순이익이 34조 원이 됐습니다. 자, 이게 삼성전자에 이렇게 삼성전자가 25년 동안 59.2배에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은 여러분 지금 보다시피 매출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계속 늘어나는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만 그랬을까요? 자, 지금 여러분 보시는 99년도에 반도체 시장 규모가 99년도 삼성전자가 매출 20조 오던 시절에 반도체 시장 규모가 1,414억 달러였습니다. 1,414억 달러. 이 무렵에 이른바 그 반도체 세계 시장 점유율을 따져봤더니
현대전자, SK 하이닉스죠. 현대전자가 23.5로 1위였습니다. 이른바 이제 비메모리였습니다. 마이크론이 17.6%, 삼성전자가 16.8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피네온이 8.7, 그 다음에 NEC가 8.3, 이게 이제 64회가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그리고 지금까지의 유명한 반도체는 하이닉스, 삼성전자, 도시바, 히다치, 인텔, 엔텔리아, 엔비디아, AMD, 퀄컴, 이런 회사들이 있었는데, 사실 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일본의 반도체가 세계에서 거의 탑 클래스 수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렵부터 삼성전자와 국내 하이닉스 같은, 그때 현대전자죠, 이런 반도체 회사들이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조금씩 위상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위가 역전되기 시작하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대만의 TSMC가 글로벌 탑 클래스에 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미국의 엔비디아, 퀄컴, AMD, 이런 회사들이 대단한 회사가 돼 있단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시장 규모 한번 볼까요? 99년 1414억 달러 반도체 시장이 지금은 6222억 달러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59.2배의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삼성전자가 될 만한 종목을 저와 함께 지금 바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바로 그 종목은 2차전지 배터리였습니다. 2차전지 배터리에 이른바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대박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는 이른바 80년대부터 시작했으니까 그 반도체의 업황이 45년 정도 됩니다. 45년 정도. 45년 정도 계속 반도체 시장이 크고 해갖고 성장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2차전지 시장은 얼마나 됐을까요? 2차전지는 길어야 10년 난직밖에 안 됐습니다. 전기차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ESS 시장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 배터리가 활성화된, 컴퓨터의 배터리가 활성화되는 그런 시장으로 보게 되면 10년 난직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성숙도로 보게 되면 반도체는 이렇게 거의 80% 상단에서 올라가 있고, 반도체는 30% 상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전지 배터리의 성장성이 앞으로 무궁무진하다는 것이죠. 자, 이걸 보시면 2020년도에 배터리 시장 규모가 460억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23년도, 작년 재작년이죠. 23년도에 배터리 시장 규모가 1173억 달러로 2.5배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30년도, 5년 뒤에 30년도에는 3,517억 달러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035년도에는 6,160억 달러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작년도에 반도체가 6,220억 달러 시장이었는데 앞으로 10년 뒤에는 배터리가 6,160억 달러, 반도체의 작년 수준의 규모로 성장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장이 되면 한국의 배터리, 중국의 배터리, 그 다음에 일본의 배터리, 얼마나 기본적으로 경쟁이 치열하고 좋은 기업들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은 테슬라나 엔비디아나 퀄컴이나 AMD, 미국의 반도체 기업, TSMC 같은 반도체 기업들이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회사들이 아니고 지금은 한국의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나 삼성 SDI, 그 다음에 중국의 캐틀 BID, 그 다음에 일본의 파나소닉, 이런 회사들이 이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거죠. 반도체와는 약간 다른 결의 경쟁을 하고 있고 회사 규모도 다르다는 거죠. 자, 2035년도에 배터리 시장 규모가 6,160억 달러로 성장한다는 것은 반도체와 맞먹는 시장 규모로 큰다는 거기 때문에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배터리의 경쟁 흐름을 보게 되면 배터리는 3원계는 한국이 주도했고 LFP는 중국이 주도했다가 한국이 이제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전고체는 한중일의 경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삼성 SDI가 가장 글로벌에서 탑 클래스에 있습니다. 탑 클래스. 그리고 이제 기타 경쟁하는 회사들이
테슬라, SK, LG, 현대, 토요타, 파나소닉 이런 회사들이 이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고체 시장이 열리게 되면 굉장히 탑 클래스 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지금은 LFP나 삼원계 배터리는 이른바 전해액 기반의 배터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동반되고 있지만 전고체 배터리가 만들어지면 그 시장은 굉장히 커지는 거죠. 전기로 만드는 모든 것에는 전고체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비행기, 선박, 그리고 가전제품에서 전기를 꽂는 모든 제품에는 다 전고체 배터리로 대체되는 그런 시장이 올 것이고요.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모든 전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전고체 배터리가 된다는 겁니다. 생활용품 전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 배터리 시장이 얼마나 커질 수밖에 없느냐. 그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가장 큰 시장이 지금 아직까지는 전기차입니다. 친환경차. 그런데 친환경차의 긍정적인 요소는 지금 특히 유럽 쪽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30년도부터 35년도까지 내연기관차를 판매를 금지하는 시기가 앞으로 짧으면 5년, 길면 10년 안에 다 도래해요. 유럽은 길면 10년 뒤에는 다 전기차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미국은 캘리포니아가 2035년도부터는 휘발유차를 못 팔게 법안을 의결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이제 법안을 무효화시켜서 주지사가 소송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것은 미국은 이제 확정적인 게 아닙니다. 또 하나, 2차전지 친환경 시장의 핵심은 뭐냐? 북미에서도 친환경 시장이 캐나다가 2035년도에 무공해차를 의무화했고 영국도 2035년, 또 유럽에서는 올해부터 27년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규제해서 전기차가 계속 판매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이클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재명 대통령도 앞으로 5년 이내에 전기차를 50%까지 보급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K배터리를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거죠. 그러면 아직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취임 2달밖에 안 됐는데 전기차를 앞으로 5년 동안 50%를 육성하려고 치면은 K배터리 육성책도 내놔야 되겠죠. 따라서 그 재료가 아직 남아있죠.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유럽 쪽에서 캐나다 쪽에서 전부 다 기본적으로 무공해차를 짧으면 5년, 10년 이내에 다 이제 보급하게 되고 올해 여름 얼마나 덥습니까? 따라서 이상기온이 이렇게 하고 있어서 모든 국가들이 온실가스를 규제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임기 3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영원하지 않아요. 따라서 이런 흐름으로 볼 때 친환경은 대세다. 그리고 그 중에 전기차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또 하나는 이제 여기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상반기에 신차가 84만 2천 대가 팔렸는데 전기차가 5만 5천 대가 팔렸어요. 그리고 친환경차,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환경차가 32만 8천 대가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자동차 판매량의 50%는 친환경차가 팔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5월 달에는 친환경차가 내연차를 더 많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휘발유차보다는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이런 차들이 더 많이 팔렸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거의 최소한 하이브리드 차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은, 한번 전기차를 타신 분들은 절대 휘발유차를 못 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성비가 좋아요. 기름값 안 들죠. 그 다음에 엔진오일 교체할 이유가 없죠. 그 다음에 충전 비싸죠. 그 다음에 깨끗하죠. 주행거리 좋죠. 그래서 계속 기술력은 업그레이드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친환경은 글로벌 대세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20년 전에 삼성전자를 살 수 있었다면, 20년 전을 내다볼 수 있었다면 여러분 삼성전자 샀겠죠.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20년 뒤에 친환경의 대세가 됐을 때, 그때 내가 K 배터리 그 중에 삼성 SDI를 샀더라면, LG 에너지 솔루션을 샀더라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때 1,000만 원 투자했더라면 내가 6억 만들었을 텐데, 그런 후회 안 하시겠습니까?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함께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 번 그 강의를 통해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21년 나온 자료인데 앞으로 2030년도가 되면 전기차가 6,130만 대씩 1년에 팔린다. 이게 1년입니다. 해마다 6,130만 대가 팔린다는 거예요. 해마다. 1년에 글로벌에서 자동차 소비량이 약 1억 대입니다. 1억 대. 네, 그러니까 1년에 글로벌에서 1억 대의 자동차가 팔리는데 거기에서 6,130만 대는 전기차가 팔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2대 사면 1.2대, 판매량의 60%는 친환경차로 다 갈린다는 거예요. 전기차로. 그럼 이 데이터가 이게 어떻게 맞을 수 있겠어 그랬는데 맞아가고 있어요. 2024년도에 1,763만 대가 팔렸어요. 원래 예상치는 2,090만 대 팔 거로 예상이 됐는데 예측도가 82%입니다. 이 자료가 21년도 나왔어요. 그리고 올해 전기차가 2,200만 대 팔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올해는 2,500만 대 팔릴 것으로 예상했는데 예측도가 82%입니다. 그리고 기술 개발, 그리고 단점 보완 등등 하게 되면 2030년도에는 최소한 5,100만 대 이상의 1년의 전기차가 팔린다는 게 기본적인 예측치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삼성 SDI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볼 것인가? 대표적인 종목으로 이제 삼성 SDI를 좀 꼽았어요. 왜냐하면 삼성 SDI가 제가 봤을 때는 2년 전에, 3년 전에 우리나라 최고의 이른바 배터리 주가에 형성한 적이 있고 기술력도 매우 글로벌 탑 클래스 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삼성 SDI를 예로 든 겁니다. 자, 삼성 SDI를 보게 되면 반도체와의 시너지 효과가 있다. 이제 이건 뭐냐면은 머스크와 이재용이 전략적 협업을 약속을 했잖아요. 테슬라가 삼성 이재용과 협업을 해서 반도체 칩을 23조 이상을 구매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더 사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재용 회장과 일론 머스크가 전화통화를 통해서 내가 서로 간에 칭찬을 하면서 앞으로 사업 잘해봅시다, 윈닝 게임 합시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말인즉슨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을 인정하는 거고, 그러면 삼성 그룹이 만드는 삼성 SDI 배터리도 역시 탑 클래스에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아직 삼성 SDI는 테슬라의 배터리를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삼성 SDI도 테슬라의 배터리를 공급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글로벌 기술 경쟁을 가지고 있고 글로벌 생산 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생산 기지는 한국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넘버원은 맞습니다. 자, 삼성 SDI는 배터리의 경쟁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 SDI는 이제 3원계 배터리가 2년 전에 글로벌 톱이고 지금도 톱입니다. 그리고 LFP 배터리는 중국이 가장 선점에 있지만 삼성 SDI도 울산에 LFP 마더라인을 설치를 했고 내년은 ESS를 수주에 들어가고 전기차로 하반기 확대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헝가리, 미국의 스탠티스 이 라인들도 전부 다 LFP의 라인으로 전환을 검토한다는 겁니다. 뭐 일부 나와 있는 뉴스들은 삼성 SDI는 아직 북미의 LFP 공장이 검토만 하고 있더라 이렇게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들은 전혀 확인되지 않은 거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기업의 극비적인 그 영업망 노하우가 다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삼성 SDI도 글로벌 북미 시장을 보게 되면 북미 시장의 ESS 시장을 포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스텔란티스나 GM 공장에 틀림없이 ESS, LFP 라인을 이미 올해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국내 울산은 다 이미 끝내버렸거든요. 또 헝가리도 이미 LFP 라인을 깔고 있거든요. 제가 그 다음 그 내용을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전고체. 아까 제가 약속드렸죠. 전고체는 삼성 SDI가 가장 빠릅니다. 그런데 삼성 SDI가 27년도부터 전고체를 양산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했어요. 이미 뭐 중국의 캐틀이나 일본의 토요타도 개발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나와 있는 내용에서는 삼성 SDI가 가장
탑 클래스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 삼성 SDI는 이미 글로벌 BMW나 아우디 같은 데다가 시제품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이미 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산 라인을 울산에 깔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전고체가 가격이 비싸거든요. 가격을 낮추기 위한 그런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곧 전고체 이슈는 빠른 시기에 올해 4분기가 될 수도 있고 내년 상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곧 옵니다. 기술 개발은 굉장히 빨리 오거든요. 이런 흐름을 저희가 이제 꿰뚫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걸 또 봐야 되겠죠. 삼성 SDI가 이제 ESS 경쟁력이 글로벌 탑입니다. 탑. 수주는 중국이 탑이에요. 중국이 ESS 시장의 70%를 가져가 버렸어요. 북미에서는 90%를 가져가 버렸어요. 왜냐? 가격이 싼 LFP 기반의 ESS를 만들어가지고 중국이 70%를 다 세계 시장을 독식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LG엔솔이 왜 이렇게 주가가 갑자기 40만 원대까지 치고 올랐습니까? 올해 하반기에 북미의 LFP 시장을 거의 독점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주가가 올라간 거 아니에요. 올해 하반기 예상된 북미 시장이 40조입니다. 그런데 삼성 SDI는 올해 하반기 북미에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라인 자체가 아직 완비가 안 됐어요. 하지만 내년부터는 들어가요. 내년부터는. 그 일부에서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삼성 SDI는 전고체와 모든 걸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술력은 삼성 SDI가 단연 탑클래스예요. 왜 그러냐? 삼성 SDI는 LFP가 아니라 ESS에서 오다를 받고 싶어도 못 받아요. 25년 물량을 다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ESS용 라인을 지금 늘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에는 삼성이 ESS에서 나오는 아마 오다 수주 용량이 거의 올해보다 거의 한 3배 이상 늘어날 거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년에 ESS 수주가 더 좋아지겠죠. 또 이런 것도 봐야 됩니다. 삼성의 ESS가 왜 좋으냐면 삼성은 LFP가 아닌 3원계로 미국의 넥스트라 에너지, 독일의 테스벨트 이런 데를 잡았어요. 유럽의 1등, 미국의 1등입니다. 그런데 이 1등들이 왜 삼성을 선택했느냐? 바로 안전성입니다. 가격은 비싸도 최고의 기술력 안전성을 삼성 SDI를 선택한 거예요. 또 하나, 지난주에 발표했던 정부의 전력화 ESS 용역 사업에서 삼성이 80%를 따버렸어요. 1조 원입니다. 내년 사업에 반영됩니다. 앞으로 국내에 앞으로 한 10년 동안 18조 시장이 열립니다. ESS가. 이 시장을 또 같이 경쟁해 나가겠죠. 여기에 또 LFP로 또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북미 시장이 이제 300조가 있습니다. 이 시장도 이제 앞으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가 될 겁니다. 자, 삼성이 이제 그동안에 1.5 버전 3원계로 갔는데 내년부터는 2.0 LFP 배터리로 가겠다는 건데 여기는 중국의 겨냥한 차별화 기술이 있어요. 뭐냐? 극판 기술이 들어가 있고 LFP에 급속 충전 성능이 들어가 있고 또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중저가의 경쟁력을 갖추겠다. 이게 이제 삼성이 갖고 있는 그런 큰 망입니다. 또 하나는 삼성이 어떤 점이 있냐면은 삼성이 내년에 지금 삼성은 스텔란티스 1공장이 지금 작년부터 가동됐고 2공장이 27년 가동, 그 다음에 GM 공장이 27년 가동해요. 그리고 이 투자 내역을 보면 올해 4월달 유상증자 투자 내역을 보면 헝가리의 LFP 배터리를 지금 라인을 깔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헝가리의 각형 배터리에 5천억 투자하고 있고 GM에 거의 1조 투자하고 있고 전고체에 거의 5천억을 투자를 합니다. 5천억.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삼성이 미래 대비를 꼼꼼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20년 전에 삼성전자를 잘 보자. 왜냐하면 앞으로 2035년도에 배터리 시장이 6,200억 달러가 되는 거예요. 반도체 시장의 지금 25년 기준의 시장 규모. 삼성전자가 거의 365만 원의 주가를 형성하고 있는 20년 전에 비해서 59배를 상승했던 가격을 보게 되면 앞으로 10년 뒤에는 배터리 시장이 반도체 시장 규모로 이제 커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 SDI가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치면 계속 전고체를 키우고 캐파를 키운다면은 삼성 SDI가 삼성전자처럼 오르지 말란 법이 있겠습니까? 그 내용을 제가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어떤 점을 봐야 되냐면
삼성 SDI가 원통형 배터리를 만들었는데 이 46파입니다. 이 원통형 배터리가 4세대 배터리예요. 여기는 이제 3원계하고 LFP가 다 만들어져요. 이 시장이 30년도에 650기가와트, 올해 150기가와트인데 앞으로 5배가 커지는 겁니다. 이 원통형 배터리는 테슬라가 옵티머스라는 로봇을 만들죠. 테슬라가 이걸 상용화를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삼성과 현대차가 자동차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로봇을 삼성 SDI하고 현대 자동차가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고 있어요. 삼성 SDI는 원통형 배터리 등 배터리를 만들고 있어요. 결국 테슬라가 옵티머스, 휴머노이드를 만들고 있고, 그래서 모든 이 세상에는 앞으로 어려운 사업들은 전부 다 로봇이 대체하는, 식당에서도 로봇이 있고 하듯이 이 로봇 시장들이 앞으로 배터리들이 원통형 배터리의 경쟁이 치열할 겁니다. 그 시장이 앞으로 또 계속 열리게 되겠죠. 따라서 얼마나 큰 미래의 시장이 있는 겁니까? 자, 또 하나는 보시면 삼성 SDI가 이제 아우디의 14개 모델 중 9개를 잡았고, 또 현대차의 2032년도까지 내년부터 배터리를 납품합니다. SUV, GV90, 또 기아의 QV 헝가리용, 유럽용 신차, 그 다음에 또 46파의 배터리를 BMW에 납품합니다. 이게 이제 원통형입니다. 이게 LG가 만든 거, 삼성이 만든 거, SK가 만든 거. 보셨죠? 이게 그야말로 건전지 같죠? 건전지. 이게 간단하게 교체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생활화가 되는 거예요. 이걸 테슬라의 전기차가 이걸 받아들였어요. 따라서 글로벌 자동차 전체적으로 이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는 거죠. 자, 지금 삼성 SDI는 이제 앞으로 실적이 올해는 어렵지만 내년도에는 이제 영업이익이 순이익이 19조 나온다고 예상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보시면 보세요. 22년도에 삼성 SDI가 80만 원 가던 시대 순이익이 거의 1조 9천억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조 5천억 정도, 1조 6천억 정도 순이익이 나온다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한투자가 본 바에 의하면은 27년도에는 매출액이 거의 한 29조가 나온다는 거예요. 29조. 그리고 순이익이 2조 2천억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흐름대로만 보게 된다면 삼성 SDI는 빠르면 내년 하반기 아니면 2년 뒤에는 주가가 22년도에 80만 원인데 80만 원까지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미래치니까 저도 모르는데 이런 데이터로 보게 되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설명을 드린 거고요. 저희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2차 전지는 AMPC 보조금 수익이 있고 순수 영업이익이 있습니다. 따라서 AMPC 보조금을 빼고 영업이익이 플러스 나기 시작하면 주가는 긍정적 우상향이 진행될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주가는 복원의 법칙이 작동이 됩니다. 주가는 복원의 법칙이. 이 말은 뭐냐면요. 실적이 주가가 80만 원이 가던 시절에 순이익이 2조였는데 만약에 삼성 SDI가 2027년도에 순이익이 3조가 나오면 주가는 80만 원을 돌파하는 그런 복원의 법칙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체는 삼성 SDI가 그리고 있는 이 밑그림을 잘 봐야 되겠죠. 전고체 시장, 그 다음에 LFP의 경쟁력, ESS의 경쟁력,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SK온과 LG에너지 솔루션도 포함이 됩니다. 또 하나는 SK온이 오늘 이제 SK이노베이션이 유상증자 제3자 배정을 했죠. 여러분 팁을 드리면 SK이노베이션은 SK온을 분사시킬 거예요. 그래서 아마 재상장을 할 거라고 봅니다. SK온을 분사를 시켜야만이 SK배터리가 최고가의 경쟁력을 가지고 글로벌 시장에서 영업을 할 수가 있고 주가도 환계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주식 투자는 신도 모르는 것입니다. 워렌 버핏은 주식을 산 게 아니라 기업을 매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수익을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은 종목보다 매매의 접근 방식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5년, 10년 사이클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20년 전에 삼성전자를 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갖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적립식 투자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투자할 여력이 1억이 있다고 치면 기본적으로 3천만 원 사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삼성 SDI가 과거에 80만 원에 갔던 주가를 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오늘 이미 20만 원대를 넘어섰지만 앞으로도 이 회사가 100만 원 가고 50만 원 간다고 치면 투자 여력이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억이 있다고 한다 치면은 3천만 원을 사보고 그 다음에 큰 돈이니까 그 다음에 또 흐름을 보고 2천만 원 사보고 또 흐름을 보고 2천만 원을 사보고 계속 단계 진입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20, 30 세대, 40 세대 직장이라고 한다고 치면은 여러분들이 적어도 500만 원어치를 산다고 치면 그 다음부터는 매달 월급을 받아서 앞으로 10년간 꾸준하게 주식을 사보세요. 산다고 치면 비싸게 살 수도 있고 주가가 또 뚝 떨어지고 싸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싸게 사면 더 주식을 많이 살 수 있고 비싸게 사면 갖고 있는 주식이 올라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10년 뒤, 20년 뒤에 미래의 삼성전자가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해야 여러분들이 바로 앞으로 30살 먹은 사람이 40대, 50대가 되었을 때 아마 땅땅거리고 큰 부를 이룰 수 있고, 아, 내가 그때 잘 투자를 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 많은 사람들, 100만 명 이상이 이 영상을 시청을 해서 꼭 다 같이 부자가 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